네,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바른미래당 유이동 간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주 질의에도 준비를 해왔지만 17일 국감을 하루 앞두고 사직 처리가 된 거는 이제 겉의 모습이고, 이 조명래 연구원장이 15일 날 사직서를 냈습니다. 성경용 이사장께. 근데 17일자로 이제 사직을 원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물론 행정적으로는 17일 날 이제 사직 처리가 되었지만 아주 이례적으로 사직서를 접수한 15일 날 사직서를 처리합니다. 이사장이. 이게요, 있을 수가 없는 게요. 보통 기관은 사표를 내면 왜 사표를 냈는지, 이유가 뭔지 내용도 파악을 하고, 또 사표를 냈을 때 업무상에 지난 그 기관장의 업무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사표를 수리하는데, 그리고 기존에 얘는 어떤 기관장이든 기관의 임원이 아무리 명백한 사고를 쳐서 사회에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하는 그런 경우에도 사표 수리하려면 며칠은 걸려왔습니다. 청문회를 앞둔 이런 분이 아까 유이동 간사에게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건 국감을 피하는 꼼수고 야반 도주에 가깝다. 그리고 그거를 같이 동조해준 성경률 이사장께서는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간사님도 의논하셔서 뭐 동행명령을 내려주시던 어쨌든 이 국감장의 증언대 쓰게는 꼭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용 이사장님. 아까 저희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답변으로 조명래 장관 내정자가 전화로 15일 날 전화해서 사의를 표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사직서는 언제 받아보신 거예요? 사직 요구서는? 지금 우리 그 내부에 정리한 자료를 보면 사직서 제출은 10월 12일로 되어 있고요. 제가 통화를 한 시점은 15일 오후라고 제가 기억이 되고, 그러고는 이제 그 내부 절차를 통해서 이게 마무리 된 게 10월 16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제를 언제 하셨어요? 결제는 15일 저녁에 제가 그 전자결제를 했습니다. 12일 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요? 네. 행정적으로요? 네. 지금 여기 보면은 15일 날 제출한 걸로 돼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사직서 접수가 15일로 돼 있는데요. 예? 15일 날 접수해서 사직 입자를 17일 해달라고 제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일날 낸 사직서를 이사장님이 당일날 정말 아주 정말 이례적으로 그날로 사직 처리해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15일 통화하고 저는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12일 날 받은 게 아니라 15일 날 받아서 15일 날 처리했다는 걸 인정을 하시라는 얘기죠, 지금.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 저희 내부에 지금 이 자료 정리된 바. 아니, 저희한테 준 자료는 왜 다릅니까, 그럼? 내부 자료하고 국회 국감 자료로 제출한 자료가 다릅니까? 뭐 이중 자료를 사용하십니까? 제가 분명한 것은 제가 15일 날 오후에 통화를 했고, 그 날짜로 제가 전자결제를 지시해서 저는 그렇게 전자결제 처리가 됐다고 보는데, 현재 이게 지금 그 자료 정리상으로는 10월 12일 날 사직서가 제출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까 17일 날짜로 사직이 처리되면 어제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국감을 앞두고 이거는 오얏나무 밑에선 가끔 안 맨다고 하는 옛날 말씀에도 똑같이 국민들이 볼 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분이 10월 5일 날 내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도망을 쳐도 야반 도주를 해도 국감 전날 그렇게 획 하고 짐 싸가지고 도망을 갑니까? 그런 분이라면 뭐가 두려워서 그렇습니까? 여기가 국감장이니까 청문회장 아니잖아요.
연구원장으로 그동안 1년 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고 제대로 임무를 수행했는지 그거를 따져보겠다는데 그분 뭐 내부적으로 사고 친 거 있습니까? 원장님이 그렇게 사직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은 장관 자격이 없다라는 걸 국민 앞에 확인시켜 준 거예요, 이거는요. 이런 분을 어떻게 장관으로 청문회를 통과시켜서 임명합니까? 국민들 보기 창피하게. 이사장님 일을 아주 잘못하신 거예요. 설령 그분이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맞지 않으니 이사장님 그냥 학문만 하신 분은 아니시잖아요. 청와대 정책실장도 하신 분 아닙니까? 이거는 국감을요, 국감법에 따르면은 방해를 했거나 검증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출석 방해거나 검증을 방해한 그런 행위에 해당돼서요. 징역 3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나오는 그런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거 아시고 하신 거예요?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잠깐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야, 그리고 이분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데 그 문제는 지금 청문회에서 할 거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기관들 사표를 내면 그분이 왜 사표 냈는지 그 이유 내용 파악하고 또 업무상 문제는 없었는지 그런 걸 따지면서 사표 수리하는 게 일반적인 예고요. 관행이고 그동안 지켜왔어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사표 수리 하루 만에 했다는 거는요. 이거는 의도를 갖지 않거나 아니면 이사장님이 정말 정책실장을 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아무것도 모르신다든가 그런 걸로밖에 이해가 안 되니까요. 한번 설명해 봐 주십시오. 예, 그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국정감사의 중요성을 좀 소홀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은 좀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원장이 지금 그 장관으로 내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그 청문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본인이 그 요청을 하셨고 또 우리 내부에는 부원장이 지금 유고 없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분은 임명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임명된 지 1년 동안 한 번도 감사를 안 받고 나가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나가시더라도 본인이 한 거에서 감사는 받아야죠. 자, 이사장님, 아까 오전에 했던 질문 다시 드릴게요. 모니터를 좀 봐주시고요. 아까 분명히 그 조명래 내정자께서 15일 날 전화로 연락을 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정리되면 좋겠다. 의사표시에서 동의했다 그러셨죠? 네. 예.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자료로는 12일 날 접수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자, 여기 보면은 내부 결제 시스템에 12일 날 접수된 게 맞아요. 그리고는 계속 결제를 받고 올라가다가 경영지원실장 결제 난 다음에 사무총장 결제까지 3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이사님께서는 전화 오기 전까지는 몰랐다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이게 내부 결제 시스템을 보면 매일매일 결제하시잖아요. 이게 올라온 걸 모를 수가 있으세요? 예? 지금 저한테 이렇게 보고로 오는 거는 제가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결제 문제는 지금 10월 15일 날 6시 1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 직전에 알겠습니다. 비서실에 수산을 했고 알겠고요. 제가 승인했습니다. 자, 결제 바로 알겠습니다. 하라고요. 예. 보통 이사장님께 사직을 갖다 보고를 하려면 전화로 먼저 아니면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사직서를 접수하는 게 우선이죠. 사회 통념상. 근데 이분은 사직서 먼저 내놓고 3일 있다가 전화를 해놓고 통보를 했어요. 이것도 참 희한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뭔가 좀 우리가 모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그런 뜻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이분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분이에요. 뭐 청문회 가면 얘기가 나오겠지만 사례 보시면 서울시 자문위원을 편법 연입해가지고 각종 위원회 싹쓸이 참여했고 뭐 흔한 다운계약서 작성도 했고 또 과도한 회의 수당을 수령했어요. 서울시 자문위원을 활동하면서 총 1억 이상 수령 의혹이 있고 또 증여세도 고의 미납한 의혹들이 이렇게 막 종합 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청문회 전에 국감장에서 불거지는 이러한 이슈를
청문회까지 가지 않게 끊고자 국감을 안 받기 위해서 미리 사표를 내고 도망쳤다고 이렇게 생각한 건데 그걸 이사장님이 방조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국감법 위화에 따라서 그 주연과 조연을 같이 하셨다고 봅니다. 자, 아까 유희동 의원 질문하셨지만 위에서 지시받거나 연락받은 거 없다고 그러셨죠?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